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자, 단기적인 매매 공식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 나눠봤는데 이어서 한번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눈에 보이는 게 진양폴리가 보이죠? 자, 진양폴리의 차트를 한번 봅니다. 자, 진양폴리를 보기 전에 먼저 진양폴리는 어떤 관련주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진양산업, 진양화학, 그리고 진양폴리, 이낙연 관련주. 우리가 알기로 진양폴리, 진양 쪽은 오세훈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낙연 관련주로 좀 엮여 있나 봅니다. 볼게요. 진양폴리, 이낙연 관련주로 급등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은 분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뉴스로 봤을 때도 어, 진양폴리가 정치 테마주로 인해 가지고 올랐다라는 게 보이는데 지금 이낙연 관련주로 지금 엮인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주봉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자, 이 자리가 보이죠? 자, 고점과 이 고점, 그리고 이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현재 나왔고요. 아래는 뭐 이렇게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삼각 수렴 패턴이 나왔는데, 자, 돌파를 할 때 거래 대금이 강하게 이제 터졌죠. 자, 이제껏 없었던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 이런 자리를 돌파를 했고요. 자, 저점을 높이는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형적으로 옆으로 행보하는 긴 기간 동안 만들어졌던 거래 대금보다 훨씬 더 큰 거래 대금과 함께 돌파가 나왔습니다. 3,250원이 이제 돌파를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도 만들어졌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 캔들에서 굉장히 긴 윗꼬리와 함께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보통 꼭대기에서 이런 역망치형으로 해서 길게 이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 좀 누군가는 많이 팔고 나가고 조심하라라는 어떤 그런 신호로도 보통 이야기할 때가 있죠. 자, 우리가 실제로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 자, 캔들 이후에 긴 장대 양봉과 거래 대금 나온 그리고 돌파하는 이런 자리를 이후에 자, 캔들의 종가가 계속 여기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모양이 보이죠. 그리고 5일 이평선이 깨지면서 이 자리를 지지해주는 이런 자리는 좀 한번 매수해볼 만한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윗꼬리를 줬지만 수익을 충분히 많이 줄만 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다시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사실 조금 저는 좀 의문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관련주가 물론 잘 가는 것도 있지만 리스크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OBV 지표가 강한 급락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강한 급락이 나온다는 거는 좀 누군가 매집을 바라보는 어떤 지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좀 안전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꼬꾸라지는 그 OBB일 때는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윗꼬리를 주면서 이렇게 강하게 터진 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이날 이렇게 장대 양봉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끝났다면은 그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옆으로 이제 횡보한 자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여기서 혹은 이쯤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면 자,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이 자리를 강하게 위로 돌파하면서 자, 이 저항의 자리는 다시 한번 돌파 이후에는 지지를 하거나 혹은 바닥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변동성이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아직 모르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진양폴리는 다루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 만들어지는 캔들의 모양을 좀 며칠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산중공업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수산중공업은 이 차트는 사실 제가 제 카카오 스토리에 이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요거를 카카오 스토리 설명을 그냥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정세균 관련주입니다. 자, 수산중공업은 정세균 관련주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1월 7일에서 8일까지 청문회 일정 그리고 16일 날 인준 결정 여부를 가지고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충분히 한번 인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뭐 이렇게 글자를 많이 적어 놨는데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제가 보는 이제 차트의 모양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자, 여기를 지금 잡아주는 자리죠. 그리고 저점을 높여가는 자리. 윗꼬리를 살짝 주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강하게 터졌어요. 근데 지금 밑에 이제 보조지표를 보면 알겠지만, 자, OBB 지표가 이걸로 인해서 한 번 더 매집을 되는 이런 상승의 모양이 아마 보여졌을 겁니다.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그럼. 네. 보시는 것처럼, 자, 윗꼬리를 한번 빵 터지면서, 거래등이 빵 터졌는데, 살짝 이렇게 폴짝 뛰어오르는 모양이 보이죠? 그리고 계속 윗꼬리를 주면서, 특히 이제 이 자리, 강하게 빵 터졌는데요. 이때도 튀어오르는 자리 모양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돌파가 나오는데, 자,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첫 번째 큰 상승, 그리고 옆으로 횡보, 그 다음에 이 횡보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죠. 자, 진양폴리도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상승, 그리고 2차 상승 이후에 지금 캔들 몇 개가 지금 또 옆으로 또 횡보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거는 전형적인 이제 모나미라든지 이전에 강하게 올라갔던 이런 대장주의 어떤 그런 흐름의 모양과 좀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자, 돌파가 나온 자리죠. 1730원 뭐 이런 자리가 돌파가 나온 자리인데, 자,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지지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큰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돌파가 나오고 또 두 번째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횡보하는 자리가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강하게 돌파하고 1차 상승 돌파하고 난 뒤에 첫 번째 눌림목은 딱 11선에서 지지를 해줘서 반등을 해줍니다. 자, 마찬가지죠. 지금 11선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격의 자리는 지금 지지해주는 자리인데, 자, 여기가 종가상 이제 훼손이 되지 않고 10일 이평선이 만나는 이런 자리는 반등을 한번 해줄 만한 그런 자리라고 한번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단타 매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난 뒤에 몇 개의 캔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가격을 지켜주는 자리에서 5일선이 깨지는 자리는, 자, 단기적인 반등을 하기 위한 좀 매수의 자리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이제 차트의 모양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손절선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정이 있죠. 일정이 있고,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거는, 자, 이렇게 15분 봉상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보니까 저는 선을 그어서 이제 이 선을 따라서 쭉 하고 있죠. 자, 평행되게, 자, 이 선을 따라서 하니까 또 꼭지가 잘 맞습니다. 그리고 15분 봉상에서 지금 이 보라색 선이 보이시죠? 220선입니다. 자, 220선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또 220선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220선, 15분 봉상이 220선과 이 추세선, 그리고 또 여기 횡보하는 자리에서 과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제 이것도 하나의 우리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파동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파동 안에서
또 이런 상승의 파동 안에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요. 자, 요런 추세 움직이죠. 그리고 난 뒤에 또 요런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돌파가 하고 난 뒤에는 또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이게 100%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자, 이 안에서도 상승 안에서도 이런 파동들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또 우리가 또 눈여겨 볼 만한 그런 매매 자리, 눌림목이 어디인가 찾을 수 있는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산중공업은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정세균 관련주이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서 한번 상승의 흐름이 한 번 더 나오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대림 제지가 있는데요. 자, 대림 제지의 차트를 보니까, 자, 일봉을 보니까, 자, 주봉도 먼저 봐야 되겠죠. 주봉도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일봉을 보니까 고점을 연결한 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점은 이제 대충 이제 이런 자리에서 잡아주고 있다가 아래로 살짝 깼다가 띄웠는데, 자, 바닥에서 쿵닥쿵닥 하다가 강하게 뛰었는데 음봉 두 개가 강하게 떨어지면서, 자, 거의 뭐 캔들의 시초가까지 거의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거의 뭐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혹은 바닥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어서, 삼각 수렴 패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돌파가 나왔습니다. 뭐 돌파가 나온 건 좋은데 캔들 두 개만으로 벌써 여기까지 깨졌다는 거는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장대 양봉의 중간쯤에서는 지지를 해줘야지 어느 정도 좀 더 힘을 내서 날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건데, 지금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닥권이고, 그리고 이 하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잠깐 나올 수 있는데, 이 반등은 굉장히 현재로서는 제한적입니다. 자, 이게 좀 아깝죠.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게. 그래서 대림 제지는 또 특정하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특정한 테마나 관련주가 아니라 제지 관련주들이 지금 반짝 뛰면서 그 관련된 대림 제지도 지금 살짝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팍스넷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자, 이슈가 있었죠. 이게 뭐 이렇게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자, 강하게 뛰고 했다가, 자, 이 바닥 자리를 아래로 깨고 난 뒤에 지금 이렇게 무너진 차트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어떻게 했어요? 한번 다시 튀었는데, 자, 이 갭 자리를 메꾸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눌러집니다. 저라면은 최소한 뭐 이것도 이낙연 관련주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갭도 메꾸지 않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튀고 난 뒤에 또 이렇게 튀고, 최소한 이 갭을 메꾸러 오는 그런 모양이나 혹은 이 이전 저점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자리가 나올 때 우리가 매매해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추세가 완전히 깨져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다루지 않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좀 더 강한 종목을 잡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스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 주봉을 보니까, 자, 바닥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고점을 연결한 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바닥을 한 두 번 정도 다지고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이 보여지는데, 자, 다스코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다스코를 검색하니까 또 이낙연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다스코, 이낙연 테마주, 그 다음에 SOC, 도로 어쩌고 저쩌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낙연주로 신규 편입주로 다스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뭐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낙연 관련주는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가 자꾸 일어나서 급등이 막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빵 나오는 이런 자리가 나온다면 오히려 더 좀 매수하기 좋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급등이 나온 자리, 그렇지만 이 급등이 나온 자리는 물론 매집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두 번째, 두세 번의 팬들 가운데 이미 이 장대 양봉의 중간선을 훼손해버리고 강하게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일단은 지금 달려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서산도 마찬가지. 자,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낙연 관련주들이 지금 전부 다 이제 강하게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 게 보이니까, 자,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는 바로 이낙연 관련주구나. 그러면 나도 이낙연 관련주 중에 강한 걸로 해서 수익을 한번 내보자. 이제 이런 좀 접근법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봉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추세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고점을 한번 연결해보고, 그 다음에 저점도 똑같이 동일하게 평행되게 한번 선을 싹 그어보니까, 자, 이렇게 퐁당퐁당 하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모양이 보입니다만, 다행인 건 최근에 이제 저점을 잡아주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더 이상 저점은 아래로 깨지고 있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일봉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을 보니까, 자, 이렇게 서면, 이렇게 그으면 안 되겠죠. 자, 바닥을 잡아주고, 대충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떨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래 대금보다 월등히 큰 거래 대금이 여기서 터졌습니다. 거래 대금과 함께 장대 양봉이 빵 터졌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보니까, 자, 요런 자리가 눈에 좀 보이죠. 자, 요런 느낌, 요런 자리가 눈에 띕니다. 자, 캔들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자, 윗꼬리 주고 윗꼬리 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 매물 자리가 이런 자리인데요. 자,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서 큰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봉상으로. 자, 큰 거래 대금과 함께 돌파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췄어요. 그리고 난 뒤에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캔들이 나오는데, 자, 저점은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이 장대 양봉의 중간 지점이라든지 혹은 이전에 저항이 되었던 이 가격의 천장의 가격이 바닥으로 지지해 주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 다행히 이 친구는 지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5일 이평선 아래에서 한 번 정도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딱 낼 수 있는 그런 조로의 찬스였는데, 만약에 캔들이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지지를 해줬다면 우리가 매수하기 조금 더 편했을 텐데, 뭐 한 번에 이렇게 캔들 하나 정도만 이렇게 지지해주고 올리니까 아무래도 좀 매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겠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15분 봉을 한번 볼게요. 자, 15분 봉 보니까 강하게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캔들이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자, 이런 현재 상황 완전히 100%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현재는 뭐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자, 만약에 이제 이 자리고 다시 여기는 지금 막고 있는 자리인데, 다시 한번 눌렀다가, 자, 이 자리까지 혹은 이 언저리까지 눌렀다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보이면서, 또 우리가 원하는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쭉 돌파하는, 한번 이렇게 계곡을 만들어서 좀 누군가는 좀 털어버리는 그런 어떤 모양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여기서 손절선을 짧게 잡고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런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상에서는 이게 추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딱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고, 자, 이렇게 애매하다, 잘 보이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런 종목은 사실 좀 접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전에 계속 우리하고 함께, 저와 함께 봤던 종목들 중에, 자, 이렇게 얘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자, 이런 자리, 만드는 이런 패턴의 모양들, 그런 눈에 딱 띄는 모양들이 보인다면 그 종목을 저는 좀 더 선호하고 좀 신뢰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도 자,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이 봤는데요. 종목을 볼 때,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매수의 자리를 볼 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리를 같이 공부하면서 좀 실력을 함께 좀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2020년도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많은 수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